자, 여기 보약게임 활용 전문가 박재현인데요. 오늘 함께할 주제는 시프팅 스톤입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어떤 내용들을 할지 함께 볼 건데요. 지금 게임 스토리, 우리가 이 게임을 만날 때 스토리를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하면서 하는 것들이 좋거든요. 보드게임 안에는 스토리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여기 상자는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네, 이 시프팅 스톤 그림으로만 봐도 이 상자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러한 스토리들을 함께 나누면서 들어가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게임 준비와 관련해서 구성물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 방법, 어떻게 하는지 기본 방법을 아셔야지 또 변형 규칙들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변형 게임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리고요. 또 사전에 하면 좋을 활동과 또 이후에 하면 좋을 그런 확정 활동까지도 여러분들께 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텐데요. 자, 먼저 게임 스토리 들어갈게요. 우선 축하할 일이 있죠. 2022년 멘사 셀렉트 게임으로 이 시프팅 스톤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소식 전에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멘사 셀렉트 게임이라고 하는 게 또 여러분들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 갓 이제 보드게임 수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데 이때 멘사 셀렉트 게임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패해보지 않는 게임, 네, 모두가 조금 검증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증되는 것 보시면 멘사 셀렉트라고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서가 붙어 있는 게임들인데요. 매해마다 선정이 돼요. 그래서 멘사들이 한 40시간 한다 그러죠. 네, 300명 정도의 멘사들이 모여서 40시간 정도의 3일 동안에 계속 리플레이를 해보면서 선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500여 개의 전년도의 게임들 중에서 50여 개의 게임 중에서 5개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 중에 올해에 시프팅 스톤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보약 게임들 중에는 이렇게 멘사 셀렉트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레더 테켓, 하이브, 또 포비든 아일랜드, 아이오타, 포비든 데저트, 드래곤 우드 여러분들하고 또 친숙한 그런 게임들이죠. 저 게임이 멘사 게임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이 게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오늘은 멘사 셀렉트로 선정된 시프팅 스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사 셀렉트 게임 하면 여기 100가지 보드게임을 직접 시험 평가하는데요. 자, 두뇌 개발과 창의 영재 교육에 적합하다. 이거는 아이들용으로도 있지만 또 이 두뇌 개발이나 또는 이렇게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들에게 이제 선정이 돼서 인증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어떤 게임들이냐면 어려운 게임만 꼭 갖는 건 아니에요. 자,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고 리플레이스성이 좋은 그런 계속해도 재미있는 그런 게임들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셉의 창의성도 보고요. 자, 이런 게임이니까 우리 기대를 하고 만나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시프팅 스톤의 매력 포인트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시프팅 스톤은 두 가지의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완성하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반전의 반전, 예측이 불어요. 앞 사람이 계속 바꿔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면서 어떤 플레이들은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시프팅 스톤은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환경 안에서 내가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앞 사람들이 계속 바꿔놓는 상황들이 반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좀 쫄깃쫄깃한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고요. 또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1번의 즐거움이 더 큰 것 같아요. 패턴을 완성하는 재미. 그래서 주어진 이 그림들의 조각을 잘 맞춰서 내가 점수를 얻는 그런 재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 이 패턴 완성할 때 이제 움직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 재미와 또 반전을 또 내가 순간을 잘 대응하는 그런 순간 대응력을 발휘해보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과 함께 먼저 이 게임들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멋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스피팅 스톤 안에는 9개의 돌 조각이 있습니다.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 고대 바위 유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신비로운 고대 바위 유적 9개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는 신비로운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 그 비밀을 풀려면 우리가 잘 돌 조각을 맞춰서 그 비밀을 풀어야만 돼. 그러면 점수를 얻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돌바위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 움직이는 방법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옮기거나 또는 뒤집어서 이 무늬 패턴을 맞추는 거예요. 패턴을 맞추면 비밀을 풀어서 그 점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게임을 준비할 때는 먼저 게임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셔야 될 텐데요. 게임의 특성 우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게임은 우선 1인에서 5인까지 할 수 있어요. 혼자도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또 아주 흥미롭죠. 그리고 보통은 4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5인까지도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뭐 추천을 드리자면 한 3, 4인이 좀 적당하게 시간을 가지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인까지 모이기도 힘들지만 또 여러 명 하게 될 경우는 내 차례를 또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또 오늘 두 번째 변형 게임을 할 때는 5인뿐이 아니라 6인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조금 많아져도 상관없는 그런 게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또 기대해 보시고요. 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어린 연령인 경우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버전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쉬운 버전으로는 제가 6세까지는 해봤습니다. 5세는 도전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6세는 제가 함께 해봤는데 5세 같은 경우도 힌트를 준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세 이상은 본 게임 규칙으로 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조금 쉬운 방법은 더 어린 유아 단계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20분 내로 되어 있지만 게임 진행이 뭐 몇 명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패턴 빌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맞춰가면서 네,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인데요. 시프팅 스톤은 그런 패턴 빌딩 게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특이한 부분들이 이 모양 안에서도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게임 구성물 보여드릴게요. 게임 구성물에는 스톤 타일이 있어요. 이 돌 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신비한 고대 유적처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요 돌 조각의 모양이 그냥 네모나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크랙이 있습니다. 깨진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옛날에 고대 유물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해요. 네, 색깔이 이렇게 다른 색깔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런 홈이 좀 패여 있어서 막 금도가 있고요. 그래서 고대 유물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각으로 되어 있어서 만지면 오돌도돌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는 촉감적인 부분도 아이들한테는 신비로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냥 판판한 이런 카드 유형만 접해보다가 또 약간은 재질에 대한 특이성을 또 가져볼 수 있는 게 이 스톤 타일의 매력입니다. 모두 9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색깔과 모양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드릴게요. 그리고 패턴 카드가 72장이 들어 있습니다.
점수는 1에서 1, 2, 3 그리고 5점이 있어요. 4점을 왜 빼셨을까요? 근데 아마 그 점수 차이를 내기 위해서 빼지 않으셨을까라는 그 디자이너분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점짜리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의 또 특이성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진행을 하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조 카드 5장이 있어요. 요거는 각각 5인까지 플레이할 수 있어서 그렇고요. 참조 카드 중에서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있고요. 또 밝은 색깔이 있습니다. 어두운 색깔은 선을 뜻해요. 가장 먼저 하는 분은 선 플레이어가 이걸 갖게 됩니다. 나타내는 거죠. 왜 이걸 나타내냐면 게임이 끝났을 때 누군가 그 장수를 다 모으면 인원에 따른 장수를 이 패턴 카드를 갖게 되면 그때 게임이 종료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사람까지 이 선을 갖고 있으면 누가 끝사람인 줄 알 수 있겠죠? 모두가 한 번씩 다 공평하게 차례가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참조 카드도 앞장에는 이 시프팅 스톤의 색깔에 대한 규칙이 들어있고요. 뒷장을 보시면 여기에는 간단한 게임 규칙 설명과 또 밑에 있으면 언제 끝나게 되는지 종료 시점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앞뒤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자, 이 타일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타일을 보시면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달라지죠. 네, 모양과 색깔이 달라집니다. 쉬프팅 스톤에서는 뒤집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뒷면의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약간 공통점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아이들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이 고대 유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고대 유적인데 이때 어떤 그림들을 벽화 속에 넣는지 그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드리면 이 빨간 색깔의 모양은 해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해와 여기 보시면 달이죠. 네, 그래서 해와 달로 앞과 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타일은 이 타일은 하나만 있습니다. 또 요 물고기와 새 타일인데요. 이때 자연과 동물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동물에 물고기가 있고 멀리서 새가 날아오는데 뒤집어 보면 새가 물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벽화라는 건 사실 그때의 시대를 나타내는 걸 많이 그려놓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얘는 2장이 들어있습니다. 또 3장이 들어있는 타일들이 있어요. 요 2가지인데요. 이 2가지 타일은 3장씩 들어있습니다. 우선 이 타일을 소개드리면 씨앗이에요. 모양이 씨앗인데 좀 씨앗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씨앗을 나타내고요. 또 뒤집어서 보면 나무, 성장한 나무로 나온다. 뭐 식물이라고 해도 돼요. 네, 어떤 식물이든 초록색을 나타내니까요. 식물. 자, 또 여기는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앞쪽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이동수단. 그리고 뒤에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그런 그림들이 타일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 타일에 대한 소개를 아이들에게 먼저 해주시면 좋겠죠. 퀴즈처럼 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뒷면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가 보면요. 구성물 이렇게 앞과 뒤로 나눠져 있다는 거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로 참고표 놓고 게임하시면 돼요. 자, 여기 패턴 카드 더미가 있는데요. 이 패턴 카드 더미에서는 쌓아놓는 거 덱이라고 하고요. 요 옆에는 카드 버리는 곳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시프팅 스톤은 이 위아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드 더미 위쪽이 있는 곳이 위쪽 방향. 우리가 카드를 갖고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요. 점수가 위쪽에 적혀 있거든요. 그 점수가 적혀 있는 곳을 위쪽으로 패턴 카드 더미가 있는 쪽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 패턴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들고 있는 방향대로 보시고 앉아있는 방향에서 내 위쪽을 잡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두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모든 플레이어가 앉은 방향은 이쪽이어도 이
패턴 카드 더미가 있는 쪽으로 위쪽을 향하게 이 점수표가 위쪽을 향하게 놓고 그렇게 패턴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서 맞추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넘겨서 볼게요. 자, 이제 게임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시프팅 스톤은 구성만 살펴본 다음에는 게임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대신에 내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게임일 수 있는데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더욱 재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게임 방법 보면요. 목적에는 완성한 이 패턴 카드 점수, 이 점수를 모두 합산했을 때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를 하는데요. 게임을 종료하는 건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2명일 때는 누군가 10장의 패턴 카드를 모으면 그래서 패턴 카드는 자기가 가져갔을 때 하나의 덱으로 놓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서 다른 친구들도 몇 장이 됐는지 서로 살펴보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종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 것들을 조금 덮어서 놓더라도 아이들이 이거 점수 보이기 싫어요 그러는데 덮어서 놓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마지막 종료 시점이 언제쯤이겠구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원에 따라 뭐 4명이 하게 되면 8장의 패턴 카드가 모여지면 그때 게임이 종료되는데요. 종료를 알리고 나서 마지막 사람들까지 한 번씩 다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게임이 종료됩니다. 자, 그때 점수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또 하나의 특이성은 1점과 5점 이렇게 점수가 좀 다르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빨리 완성을 하고 싶으면 점수 카드를 얻기 위해서 간단한 1점을 완성할 텐데요. 5점을 완성할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이 완성 패턴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5점을 얻겠다 하는 경우와 나는 빨리빨리 1점을 얻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1점을 얻어도 핸디캡이 되지 않도록 약점이 되지 않도록 1점이 많은 사람은 게임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3점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도 1점 5장이고 앞 친구도 1점이 5장이다. 둘이 동일할 때는 둘 모두에게 3점씩 추가를 동일하게 줍니다. 그래서 이 추가 점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재밌는 게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내 차례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프팅 스톤은 돌을 패턴을 맞추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패턴 카드에 맞춰서 돌을 옮기거나 또는 돌을 뒤집거나 또 점수를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게임인데요. 차례를 건너뛸 수도 있어요. 내가 옮기거나 뒤집는 행동을 안 하고 차례를 그냥 건너뛰고 패스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2장을 추가로 받아서 다음 내 라운드 때 더 여유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패턴 카드에 대한 설명도 제가 드려야 하는데요. 패턴 카드 같은 경우는 각각의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직접 할 때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2가지가 세로로 있는 경우, 네. 그리고 또 가로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로로 패턴을 완성하는 경우. 그런데 이런 빈 공간이 있죠. 빈 공간이 있을 땐 아무 타일이나 있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양쪽의 타일은 반드시 이 타일로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 패턴 카드를 보면 중앙에 있어야 되나요? 가운데 줄에? 라는 말씀들 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 가로의 요 모양만 맞는다면 맨 윗줄이나 중간이나 밑에 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네. 또 모양에 따라서 요런 모양도 있어요. 요런 모양 같은 경우도 요 4개의 모양이 어느 쪽에 있든 상관이 없이 위치는 중요하지 않은데 얘네들의 패턴의 자리는 요 넷의 자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모양대로 또 방향은 어디에? 위쪽을 향하게 한다는 거요. 5점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이때는 정확한 자리에 놓아주셔야 돼요. 전체 패턴의 그 자리 안에서 정확한 자리를 놓아줘야지만 5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얻기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넘겨서 이제 어떤 규칙을 가지고 돌을 옮기고 뒤집나 설명드리면 돌을
옮길 때에는 이렇게 두 개의 자리를 바꾸게 되는데요. 인접한 자리, 가까운 자리만 되지 멀리 있는 자리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 아래 위로 인접한 자리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대각선으로는 할 수가 없다. 뒤집기 같은 경우는 앞뒤가 달라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는 것도 나의 한 액션입니다. 그래서 내 차례에 액션을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옮기는 것도 한 번, 또 뒤집는 것도 한 번, 이렇게 액션의 횟수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액션을 하고 싶을 때에는 한 장의 카드를, 패턴 카드를 모두 4장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4장의 카드 중에서 내가 한 장을 버리고요. 네, 어떤 카드를 버릴지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는 이 카드를 완성하겠어. 그러면 필요가 없는 카드를 버리게 됩니다. 한 장을 버리고 내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러면 한번 뭐 뒤집기를 한다든지 바꾸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장을 버려요. 그러면 또 하나의 액션을 뒤집기나 바꾸기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사용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그러면 스탑을 할 수 있고요. 난 더 사용을 하겠어. 마저 사용을 해서 완성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사용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치되는 것과 불일치되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 모양 같은 경우 이렇게 패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양만 만들면 된다. 몇 번째 줄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맞춰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땐 하나에 대해서만 점수를 얻게 됩니다. 두 개를 다 얻지는 못하고요. 이 카드 하나로만 점수를 얻어요. 또 이쪽에 있는 불일치를 한번 보시면 보는 위치에 따라서 돌려서 보면 되지 않나요? 시프팅 스톤에서는 돌리는 게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이 패턴을 내 맘대로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요 숫자가 위쪽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100이 쌓여져 있는 위쪽을 향해서 얘를 놓고 요 모양 그대로가 맞춰져야지 이렇게 돌려서 맞춘 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도 여기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맞춰지면 된다. 또 여기 가운데 맞춰져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맞춰가는 패턴을 완성했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기본 규칙 플레이 한번 직접 함께 해보시겠는데요. 자, 4장의 카드를 먼저 손에 받아든다고 했죠? 받아들고요. 그리고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액션 하나를 하고요. 손에 있는 패턴 카드 모두 사용하면 끝납니다. 차례가. 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내 차례를 끝나면 다시 4장으로 채우게 됩니다. 4장을 채우고 다음 차례로 넘기게 돼요. 다음 플레이어로. 이때 내가 사용을 4장을 다 했으면 4장을 채우고 2장만 사용했다면 2장만 채워서 다시 4장을 만들고 내 차례를 끝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 차례 패스하면 2장을 더 받게 돼요. 2장을 받아서 나는 모두 액션을 안 하는 대신에 다음 차례에 6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연속으로 내가 뛰어넘기하고 2장 더 받겠어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항공표로 실전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패턴 카드 보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이렇게 4장을 갖고 있다면 어떤 카드를 버리고 어떤 카드를 만들 건지 자, 채팅으로 한번 주시겠어요? 네, 한 장을 버리고 내가 움직이거나 뒤집거나 아니면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카드를 완성할 건지 지금 바로 1점은 한 번만에 바꾸기로 가능하죠. 어떤 카드가 가능할까요? 또는 점수를 높게 갖기 위해서는 2번 카드 버리고 1번 제가 죄송해요. 제가 여기에 번호표 넣는 거를 깜빡했어요. 1, 2, 3, 4, 5, 6, 7, 8, 9번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 카드를 버릴까요? 네, 5번 카드 버리고요. 그리고 어느 걸 바꿀까요? 자, 위에 올려주신 분부터 할게요. 2번 카드를 버릴 경우 1번 카드를 버리고요. 2번 카드 버리고 요거 1점짜리 카드를 한다는 거죠. 이때는 요걸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바꿔서 1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5번 카드 버리시는 경우는 이렇게 있었을 때, 자, 5번 카드를 버리고 나무와 새를 바꿔서 1점을 획득하는 거. 아, 네. 그때는 카드를 어떤 걸 버리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버리고 얘를 완성할 수 있겠네요. 네, 어떤 카드를 버리느냐는 거는 계획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바꾸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점을 지금 만드는 장면을 보셨고요. 초록색, 보라색이 이쪽 왼쪽에도 있으니까 아, 그걸 여기에서 바꾸는 경우요? 아, 이렇게 바꾸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군요. 네네.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는 경우와 또 이렇게 바꾸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었네요. 이렇게 바꾸는 경우랑.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몇 점 카드를 버리고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9번으로 할게요. 네,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만약에 완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 차례에서 패스를 하고 2장을 더 가져가서 하는 경우도 있죠. 자, 3장을 버리고 3번이요. 3번을 버리고 첫 번째 3점 카드 완성. 아, 3장을 버리고 첫 번째 3점을 완성한다는 거네요. 네네. 자, 볼게요. 현재 경우에서 일치하는 경우 있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경우에서는 바로 일치는 안 하죠. 근데 바로 일치가 되는 경우에는 점수를 바로 받아요. 그래서 일치되는 게 바로 있다면 그 카드 점수는 바로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카드를 바꾸면 좋을까요? 3점 카드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우선은 하나를 버리고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적어주신 거로 할까요? 제가 하지 말고요. 네, 1번 위치, 1, 2번 위치 바꾸고 2번을 뒤집어서 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죠. 그러면 바꾼 거 한 번, 뒤집은 거 한 번, 버리는 카드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2개의 카드를 버리고 그리고 나서 얘를 완성하게 되겠죠. 여기에 1, 2번 위치 바꾸고 2번을 뒤집어서 세 번째 카드 완성. 네, 요 3번 카드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버릴 때에도 내가 완성하기 조금 어렵겠다 싶은, 근데 요거는 완성하기가 쉽네요. 요런 거 완성하기 쉬운 카드는 아껴두고요. 점수가 크니까요. 이런 카드들은 이제 지금 바로 완성 안 하고 1점짜리 난 버리겠어 하면 버리는 데에 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점 카드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바로 완성이 안 되면 다음 내 차례 때 동일한 이 카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바꿔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획해서 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안에서 한번 바꿔보겠어요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이 카드 지금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3장을 버리도록 할게요. 저는 3장을 버리고 1장 버렸어. 그리고 얘랑 바꾸고요. 또 1장 버리고요. 여기를 바꾸고요. 또 1장 버리고요.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점짜리가 또 완성이 되죠. 그래서 갖고 있는 점수 그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도 또 만들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실전 게임을 해봤는데요. 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본 거였고요. 변형 게임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학년용은 유아도 할 수 있는 거. 네, 2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본 게임은 했고요. 기본 방법에서 약간 변형이에요. 유아들은 지금처럼 버리는 카드와 또 내가 사용할 카드를 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학년이거나 이렇게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잠시만요. 볼게요. 채팅 질문이요.
아무런 액션을 안 했는데 완성이 된 경우요. 네, 그 카드는 제가 버리는 데에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점수를 획득하는 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수를 바로 획득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세 장의 카드 안에서 내가 버리고 또다시 점수를 만들어서 획득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있었나요? 3점 카드 가운데 줄에 만들어야 되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와요. 요 카드 같은 경우 꼭 가운데로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연히 가운데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저게 만약 맨 밑에 줄에서 만들어졌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모양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중에서 어디로든 만들어지면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게 그림이 가운데에 있어서 가운데에 꼭 맞춰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네, 공교롭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좀 전의 장면은. 네, 어느 줄이든 상관이 없다. 요 모양만 패턴만 맞으면 된다. 특히 방향은 위쪽으로 둔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놓친 채팅이 없죠? 완성된 경우. 네. 네. 자, 그러면 또 다시 넘어가서 변형 게임 보겠습니다. 자, 변형 게임은 이렇게 바꾸는 작용이 없고요. 패턴 카드를 4장을 아예 처음에 펼쳐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 4장을 위쪽에 올려놓고 시작을 하고요. 자기 차례에 3번의 액션을 할 수 있다라고 액션의 수를 정해줍니다. 어린아이가 조금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4번의 액션을 정해주고요. 액션은 반드시 모두 사용하게 해야 돼요. 나는 한 번만 하고 할게요가 아니라 요 4장의 카드 중에 완성이 안 되더라도 내가 액션을 해서 바꾸거나 뒤집어서 이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게 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재미 요소로도 3번의 액션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덱을 아예 지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몇 장의 덱을 우리가 완성하면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일정한 덱을 정해주고 시작을 하면 괜찮아요. 원래 게임처럼 뭐 2인일 때는 뭐 9장이 만들어지면 끝나.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조금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스피드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요 2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요. 어린 연령인 경우는 내 차례, 그 다음에 네 차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만 중학생에서 제가 해봤었을 때는 동시에 보고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스탑하고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가져가는 그런 스피드 게임으로 했었을 때도 훨씬 재밌는 그 다이나믹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번에도 그 화면을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요 4개의 카드 중에 만들 수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네, 스피드로 우리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고 자, 번호를 채팅에 지금 바로 넣어주신 건가요? 5번 뒤집고 3점짜리 완성. 이거 너무 쉽게 아까 거 그대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뒤집고 한 번. 자, 한 분한테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3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5번 뒤집고 3점짜리 완성했고요. 또 2번째는요. 3번의 기회를 쓸 수가 있어요. 3번 동안에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훅훅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재밌어 합니다. 2번째는 2번, 5번 자리 옮기고 2번, 5번 자리 옮기고 3번, 6번 자리 옮기고 3번, 6번 여기요. 자리 옮기고요. 1점짜리, 2점짜리 버리고 3점 완성. 버리고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리가 예. 3번 하는 거예요. 3번.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 완성됐네요. 그쵸? 네. 네, 이번에는 버리는 기능이 없어요. 그 버리는 기능을 넣으면 원래 게임에서는 버리는 기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적으로 버릴 것과 완성할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린 연령은 그걸 선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게 뜻하는 바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유아 버전 6세를 제가 해봤었는데 4개를 아예 놓고 3번의 기회를 준다.
그러면 3번 동안 너가 뒤집기, 돌리기를 하면 완성되는 카드는 다 가져갈 수 있어.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쉽고요. 그래서 네. 지금 선생님께서는 3번을 하셨어요. 한 네. 번 하고 요거 얻으셨고 2번 바꾸셨죠? 바꾸고 해서 요걸 2가지를 카드 2개를 얻은 거예요. 점수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면 점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덱을 정해놓고 요 덱을 이제 내 차례가 끝나면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어느 선생님 해보실까요?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3번의 기회 드릴게요. 지금 요 상태에서 바뀐 카드들을 보시고 7번 뒤집고 한번 네. 그러면 1점짜리 요거 완성. 그쵸? 하나 완성했어요. 또요. 4번, 7번 교환. 4번, 7번 바꾸기. 요거 2번째 완성했죠?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어느 거 하면 될까요? 네. 2줄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얘는 이게 요 자리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카드냐면요. 아, 이거 짚어드릴게요. 그게 계속 헷갈려서. 요런 경우는 지금 회색면이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자리여야 돼요. 그런데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 줄이든 요 줄이든 요 줄이든 그쵸? 어느 줄이든 세로 줄 3개 중에 완성이 요 자리만 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훨씬 폭이 넓죠? 네. 그럼 9번 뒤집을게요. 그렇죠. 9번을 뒤집고 그리고 이 카드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3장의 카드를 획득해서 4점을 얻은 거죠. 내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재미가 훨씬 좋습니다. 네, 선생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 보신 요 변형 게임 저학년용은 유아도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카드를 보고 내가 3번의 기회 동안에 바꾸거나 뒤집어서 점수를 많이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카드로 점수를 꽤 많이 얻기 때문에 요 많이 얻은 점수들을 5만 들기, 10만 들기로 해서 제가 5씩 이렇게 묶음을 만들어서 점수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 3번째 방법은 패턴 카드를 이렇게 몇 장 준비의 장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밸런스를 맞춰 놓은 것 같은데요. 요 1인용 게임은 설명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해보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보시고 점수를 혼자 하는 거니까요. 요 1점짜리부터 해서 준비가 된 다음에 스스로 배치하고 원래 기본 규칙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 규칙으로 버리고 그다음 한 장 버리고 하나 액션하고 요 방법으로 하는데 점수를 못 얻을 수도 있죠. 내가 버려도 그 라운드에서 얻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점수가 안 되는 경우, 완성이 안 되는 경우는 1 스트라이크 벌점을 받고요. 이게 4 스트라이크가 돼서 4벌점을 받으면 패배하는 거고요. 만약 이 16장을 다 사용할 때 내가 스트라이크 당하기 전에 득점을 한다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1인으로 놓고 할 수 있는데요. 2인 정도로 아까 그 유아 버전 같이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1인용보다는 아이랑 할 때 더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1대1 수업할 때 2인용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 넘어가서 사전 확정 활동까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사전 활동에서는 제가 2가지 게임을 여러분들께 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단체 수업이 아닐 때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방과후 같은 경우에 단체 수업 하시면은 이런 퀴즈 게임 아주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 유적 맞추기 퀴즈는 말 그대로 화면 보면서 사전 활동으로 아이들과 이 고대 유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 돌에 대한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고대 유적이란 이런 거야 라는 거 퀴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도 퀴즈 들어갈게요. 자,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유적 중에. 네, 마추픽추. 네, 맞추셨어요.
여름바다님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너무 쉽죠? 아이들한테는 근데 쉬운 것부터 접근해야 되겠죠? 자, 적어주세요. 네, 피라미드 임소희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넘어가서 아이고, 이건 제가 눌렀어요. 페트라, 그쵸?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모르실 수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페트라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셨을 텐데 채팅이 안 올라오네요. 이거 그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모르면 힌트를 주시면 되겠죠. 나라를 알려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런 거 알려주실 때도 이집트의 피라미드, 페루의 페트라,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화를 좋아하잖아요. 이런 신화와 관련된 것도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본 거를 보면서 바로 빙고 게임으로 적으셔도 좋겠죠. 선생님이랑 맞춰보면서 바로 빙고에다 적자라고 해서 빙고 게임까지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게임은 꽃보다 보드 어느 분이시죠? 네, 햇살님이 올려주신 거 제가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알려드리면 이렇게 3-3 빙고로 만드는 게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걸로 해서 그 빙고 게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내 차례에 3번 뒤집어서 빨리 빙고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3번의 기회를 준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밸런스가 4번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3번 정도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빨리 먼저 만드는 사람이 빙고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저학년들은 그 유적지를 맞추는 것 정도로도 재밌지만 고학년은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화 게임이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고학년 아이예요. 5학년 아이. 5학년 아이가 이제 그렸는데 좀 색깔은 없죠. 남자아이라서 그래요. 여자애들 같으면 막 이렇게 색깔도 예쁘게 할 텐데 제가 한번 해보자 했었을 때 어떻게 나오나 봤는데 굉장히 잘 적어줬어요. 그래서 고대 유적에서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마인드맵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시각화 게임인데요. 퀸즈 갬빗이라는 체스 드라마가 재작년에 유행했는데 여기에서 놀라웠던 장면이 관심 있던 장면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어린 아이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요 체스판을 천장을 보면서 상상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다. 이 몇 개의 수를 몇 수를 앞서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시각화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체스는 아니지만 이 게임으로 시프팅 스톤으로 한번 풀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문제를 드리면 몇 번 만에 최소한의 수로 만들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뒤집기와 돌리기를 해서 몇 번 만에 완성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5번이면 5번, 뭐 5번이 있을 수가 없네. 되죠. 얘는 3번 만에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뭔가를 완성하려면 그거를 다 횟수를 다 쓰시면 돼요. 네, 내가 다 뭐 4번 만에 완성한다, 3번 만에 완성한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요 문제 한번 해볼까요? 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또 가려지네. 여기 그냥 놓을게요. 제일 잘 보이네요. 자, 몇 번 만에 완성이 될지 최소화의 수를 생각해야 되겠죠? 대각선으로 못 바꿔요. 가로, 세로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참조표를 놔드릴게요. 이렇게. 네. 저희가 참조표를 가지고 하거든요. 원래 제가 참조표를 안 놔드려서 익숙하지 않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자, 참조표를 보시고 뒤집으면 어떤 색이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알려주세요. 6번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풀었는지가 나와 다를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을 풀 수 있어요. 저는 2번, 5번이요. 2번, 5번 바꾸고요. 3번.
6번, 9번, 6번, 9번, 2번,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뒤집고요. 네, 3번, 그 다음에 6번을 3번으로, 네, 4번, 2번으로, 5번, 1번으로. 6번. 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셨나요? 맞나요? 네, 다른 방법 있으세요? 저도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아까 만약에 여기서 바꾸는 방법을 사용 안 하면 이걸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꾸면서 가면 바로 6번 만에 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이것도 조금 참신하지 않나요? 머릿속으로 이거는 어린아이들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건 고학년용입니다. 중학생들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작하면 요거 카드 딱 놓는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몇 번 딱 하고 어떻게 했는지 루트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드하게 진행하시는 것도 재밌고요. 한 중학년쯤 되면 같이 시간을 두고 1대1로 이런 거 푸는 것도 시각화, 두뇌 개발에 굉장히 좋습니다. 계획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얘를 뒤집고 얘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자, 쉬프팅 스톤 이래서 재밌습니다로 우리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 보셨어요. 지금 기본 방법, 그리고 변형 방법 중에서 쉬운 방법,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사전 활동, 확정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학년용의 이런 시각화 게임까지 해보셨는데요. 기본 게임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프팅 스톤을 다양한 방법을 변형하지는 않았어요. 기본 방법을 정확히 아시고 그 재미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쉬프팅 스톤은 첫째 규칙이 간단해서요. 내가 뒤집는 거, 바꾸는 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 진행도 쉽게 진행이 됩니다. 네, 내가 패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완성을 해서 점수를 얻을 것인지 네, 쉬운 게임 진행 안에서 바로바로 다음 차례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내 차례가 되면 또 바뀐 상황 안에서 최선의 수를 찾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거 바꾸지 말아줘. 나 그냥 두면 안 될까? 제발 막 아이들은 그래요. 그런데 아닌데 나를 위해서 바꿔야 돼. 그리고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완성이 됐을 때 이야 막 이런 재미들이 또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첫 번째 게임으로 할 때는 자기 거를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걸 버리고 어느 걸 얻을까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 있죠. 기다리는 지루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시계를 모래시계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유아 버전으로 쉽게 4장 놓고 하는 버전 그냥 횟수 3번 하는 거요. 그 유아 버전으로 할 때는 스피드 게임으로 고학년은 하면 훨씬 재밌고요. 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또는 유아들은 자기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완성할 수 있게 차근차근 지도를 해주시는 게 또 팁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 감정들이 저거요. 그 같이 유아 버전에서는 모두가 동시에 푼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그거 말씀드린다는 게. 모두가 동시에 바라보기 때문에 각자 할 때는 내 거를 보고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대 카드를 몰라서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전체가 같이 하는 카드는 4장 깔아놓고 하는 유아 버전은 모두가 동시에 보기 때문에 같이 푸는 재미가 있어요. 그것도 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